어떻게 하면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대표님이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님이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대표님은 스스로 대표님이 느꼈을 때 말씀하시자면 약간 날 수 있는 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날 수 있는 돼지였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그런 것들 좀 궁금해요. 음, 대표님을 스스로 좀 보셨을 때 대표님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난놈이었다 소위 말해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일단 난 놈은 나는 아니었어요. 네, 난놈이 아니었어요. 네. 난 놈은 아니었고, 네, 좀 책임감이 많았어요. 음, 책임감. 네,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동창도 제가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뭐, 핸드폰을 도둑질한 놈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제가 좀 리드를 해서, 어쨌든, 예, 그걸 잘 마무리 시켰고, 음, 그러니까 그런 기지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나도 그런 음,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 예. 하면 작가님 그렇게 근데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왔는지를 보면 처음부터 네, 기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네, 그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음, 네, 네, 그럼 저는 후천적으로 이걸 한국어도 이걸 능숙하게 돈 되는 한국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내가 돈에 대해서 알거나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를 봤을 때 저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대표님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 여러 가지겠죠. 저는 일단 제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굳이 남의 뭐 일에 내가 왜 관여를 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쟤는 핸드폰에 도둑질네 이래가지고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내가 그 걔를 대신해서 담임 선생님 교탁 밑에 그거 다시 넣을 때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를 전혀 안 해봤는데 잘 네, 들으라고 혹시 지금 누가 핸드폰 잃어버린데 너네 혹시 이거 도둑질한 사람 있으면 마지막 기회로 어쨌든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여기 교탁 밑에 내가 넣을 테니까 교탁 밑에 혹시라도 너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교탁 밑에 넣으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얘기할 때 그 내 친구가 도둑질한 그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제가 엄청 막 어쨌든 그때부터 좀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또 저보다 더 센 리더가 있었으면 내가 또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됐겠죠. 중학교 때는 내가 또 누군가의 팔로워가 됐어요. 좀 이게 좀 양아치들하고도 어울리면서 걔네들의 또 팔로워가 처음에 됐고. 네, 고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리더가 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팔로워 리더, 팔로워 리더, 팔로워 리더 이게 확실히 누구는 우리 살다 보면 모두 다 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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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모르면 학생으로 팔로워하고, 근데 내가 뭐 새끼 낳고 하면은 내 애를 또 리드를 해야 되는 거고, 예. 피디님도 만약에 미국에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가면은 피디님이 갑자기 원래는 미국에서 팔로워였고 누구 밑에서 일하고 그냥 팔로워였다가 누군가 거기 가면은 피디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안내하고 이끌어줘야 돼. 예,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임이잖아요, 하나의. 왜 날 믿고 왔으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책임. 그런, 그때 제가 고등학교 얘기도 지금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 거고, 그런 것들이 전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책임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은. 그 책임감은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핸드폰 도둑질한 거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 내가 이렇게 그냥 말로 조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예.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음, 청소하다가 내가 핸드폰을 뚝 떨어뜨렸는데 그게 잃어버린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 내가 도둑놈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제가 지금도 그 음,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게 지금 음, 피디님 제 어떤 기지를 물어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네, 좀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 책임감을 타고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음, 책임감을 제가 또 어떤 데서 또 느꼈냐면 저희 네, 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네, 유학시키면서 네, 어쨌든 그때 어, 저희 어머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혼해 있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네, 그러면 이혼한 가정에서 어쨌든 양쪽에 처음엔 친가집에 있다 그 다음에는 외가편에 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의 어떤 그 모습에서 저는 남자를 못 봤단 말이에요. 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 저는 아버지를 때로 만날 때 아버지 여자는 여러 번 봤어요. 네, 예, 한국에 와서 또 여러 번 바뀌는 것도 봤고. 네, 네, 근데 저는 어머니의 남자를 그동안에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바뀌는 거 봤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있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도 중국에 있었을 때 한국으로 시집 갈지, 일본으로 시집 갈지, 그거를 정해야 돼요. 만약에 외국 나간다고 했을 때 제일 쉬운 길이 시집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갔어요, 시집을. 대표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시집을 가면 거기서 애 낳거나 아니면 거기에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걸 저희 어머니 그때부터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컸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 근데 책임감이 컸다고 저한테 개입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네, 네, 책임감을 돈으로 최대한 많이 해결하려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쨌든 해결하려고 밖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거의 다 돈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 돈도 싹 다 이제 막 어쨌든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 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갚아야 될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저는 그 책임감도 또 제가 어떻게 보면 배운 그걸 걸 수 느꼈겠죠. 있어요. 느꼈겠죠. 네,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뭐 양아치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그 부담감을 나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거를 안 보이는 데서 독립적으로 내가 호주에 있을 때는 내가 독립적으로 뭐 굳이 안 가야 되는데도 다 가고 다 모두 다 기회 앞에서 무조건 예스부터 하고 뭐 그리고 다니고 싶지 않고 막 스트레스 받아도 계속 거기 다니고 약간 그 그렇게 압박을 내가 스스로 가했던 것도 저는 이게 한 몫을 한 것 같아, 책임감이. 근데 그 책임감이 이제 한 몫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 것들을 어쨌든 내 머리로는 어쨌든 이게 맞다고 생각한 것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맞다고 생각한 게 저는 특히 호주 같은 데 있으면요. 네, 내가 정말 좋은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선택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종교식이죠. 네, 네, 거기에서 내가 전단지 하나 받아도 그게 나한테는 소중했어요. 그렇게 네, 한국에서는 길 가다가 전단지 주면 소중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서 뭘 받든, 전단지 받든, 어디 가서 뭐, 그런, 플라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다 그게 저한테는 포스팅, 이런, 모든 문자 오고 가고, 모두 다 저한테는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문자 하나하나 모든 그들이 다 소중했어요. 그 대표님 약간 기회에 대해서 전부 다 되게 소중했던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마치, 네. 그거 모든 기회를 빨아먹기 위해서 완전 배고파서 그 모든 기회에 예스하고, 나를 초대할 때도 가서도 뭐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 속에서도 늘 거기에 참석하고, 억지로라도 예. 예. 참석하고. 그리고 내 탈란트대로 또 음, 스스로 그런 job application을 막 작성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나? 네. 제가 미러샵에 그 체스턴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학교 거기 다녔는데,
네. 거기 근처에 한번 제가 쭉 돌아왔는데 상가에 미러샵이 미러를 만드는 샵이 있었거든요. 거울 공장, 네, 예. 거울 공장에 제가 3번 만에 취직됐거든요. 첫 번째 네. 갔을 때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또 했는데, 그 다음에, 곧 연락 줄 거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 내가 그, 그 와이프분은 필리핀 사람이고, 남편이 가이라고 이제 그 호주 사람인데, 와이프한테, 그리고 그 둘이 자녀 한 명이 남자가 있었어요. 예. 네. 이름이 다런인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보스 이름은 가이예요, 가이. 예.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스턴의 만하탄 미러숍이라고 하면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를, 세 번을, 그죠? 그 아들이 따는 거를 어쨌든 내가 듣기만 했지, 네.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리스닝이 그때는 잘 안 돼가지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애가 있다는 건 소리 들었는데 애가 몇 명인지는 몰랐어. 네, 근데 네. 나중에는 이제 내가 거기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하고도 같이 일하고 그랬거든요. 공장이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근데 네. 그때 제가 그 옆에 또 막 꽃이랑 이런 거 파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꽃 네. 같은 걸 막 사가지고 나름 네. 달달달 스크립트를 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너희 가족이고 나는 너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 그 여자분이 갑자기 나보고 겉에는 어, 그 거울을 전시했는데 거울을 전시한 데서 서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나보고 네.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중간에 테이블 크게 돼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종이를 하나 딱 꺼내면서 이제 음, 예, 내일부터 일 나오라고 딱 바로 취직이 된 거죠. 세 번, 그때 다른 사람들은 보통 거기서 중국 사람들 밑에서 일하거나 한국 뭐 바비큐라든가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면 8달러씩 겨우 받았거든요. 8달러. 근데 제가 시작하는 날이 12달러씩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8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1년 반 사이. 근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그렇죠. 소중하죠. 그리고 이 대표님이 세 번을 그렇게 근데 그때 다 네. 세일스가 뭔지 뭐든지 배우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대표님이 진짜 그, 너무 소중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만약에 자신감이 있었다면 지금 무조건 직업을 디 가서나 다 직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중국에서 온 촌놈이 정말 그냥 댄스 활동만 하다가 이게 그냥 성격도 외향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운이 좋기도 한데 운이 좋기도 한데, 근데 제 성향상 들이대고 막 이런 걸 잘 못하는 성향. 근데 네. 그때 세 번을 그쵸. 그때 3번을 간 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좀 정말 간절한 그 힘이 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그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네. 왜냐면, 성향 자체가 외향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어도 못하고, 어쨌든 내가 거울을 만드는데 내가 왜 그럼 들어갔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이 캐비넷 메이킹이에요, 캐비넷. 그,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가구를. 그래서 네. 가구를 만드는 게 내 직업, 이렇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기에 그게 있다 보니까, 예, 미러샵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어필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진짜 어필된 거는 내가 꽃을 사간 게 그때 그게 어필이 된 것 같아. 그게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그렇게 그 내가 여자분이 또 그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필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 내가 1년 반 네. 뒤에 결국에 잘렸어요, 내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것도 있겠지만,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잘려요.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또 영국 사람이 일을 했거든요.
그 영국 사람이 또 메인으로 일을 하다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그 와이프 같은 경우 영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 영국 사람 뒷담화도 하고 하는데 근데 내 책에도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 심각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들이 네, 그 괜히 그 맞아요. 뭐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소통을 그 사람이 더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잘렸는데 잘린 것도 그것도 하나의 뭐 내가 말발이 안 되니까 음, 그런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면 책임감으로 연결된 것들이 좀 자기 앞에 일을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런 사례가 지금 생긴 거는 이 사례를 너무 크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쭉 보면 질문은 사실 어떻게 확신을 가졌는지 이게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답변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확신을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신이 막 있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나만큼 노력 안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확신이 더 있는 거지. 내 자신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부분들은 차라리 예전에 더 확신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도 아무것도 모를 때, 더 몰랐을 때. 완전 뭐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읽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 확신, 거기에 빠져 있는 그 확신이 예전에 더 있었지. 지금은 확신 있다는 표현보다는, 어, 뭐라고 하지, 이거를. 그래도 더 내가 네. 끊임없이 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신에 대한 요 기준은 다른 사람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 나보다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 나보다 한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레버리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런 이런 어떤 자산가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싹 다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뽑아오면서 거기에 네. 농축돼가지고 제 현장과 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경제를 만들고 이렇게 어쨌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더 남들보다 더 깊이 해석하고 재해석한 거죠. 네. 그 안에는 전략도 있었고 운도 따라줬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우선순위 개미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 첫 번째 우선순위로 배워야 될 기술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네. 대부분 사람 다만 그런 기술과 그런 어떤 자원으로 연결될 어떤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어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연결될 수 있을지나 그런 부분들 다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보다 확신이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잘하면 한 분야에서 잘하면요. 네.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면 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남들보다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큼 네. 고민하지 나만큼 연구하지도 않았고 나만큼 경험이 없는 거고 나만큼 레버리지 쓰는 전략이 없이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대가 지불하면서 파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진짜 그 분야에서 아냐 이거야. 근데 내가 알았어. 그러면 네. 확신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 전반적으로 확신이 있냐? 아니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전제 하에 내가 살다 보니까 또 남들보다 뭐가 되냐면 예전에 제가 호주 때처럼 배고파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더 배우고 예, 겸손하게 되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또 나처럼 찾지 않는 사람들 또 대다수라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게 예. 그럼 인생에서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이게 다 전부라고. 맞아요.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 다 겸손해요. 내가 모르는 더 뭔가가 있다고. 예. 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음, 그릇인데
그 그릇이 뭘 의미하냐면 나는 더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 그릇이 있고 하나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안다는 찼어요, 이미. 이미 네. 바쁘고, 이미 스케줄 꽉 차 있고, 이미 나는 월급 2, 300밖에 못 버는데 그 월급 자체를 핸들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네네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근데 부자들은 그릇이 항상 뭐가 있냐면 공간이 가득 차 있어요, 공간이. 예. 공간이 가득 차 그 있다. 공간이 뭐냐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배워야 되니까 그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죠. 예. 저는 그냥 뭔가 자기가, 네. 이 두 가지가 진짜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계속 배운다는 게 이렇게 깊은 의미인데, 사실은 배운다 하면서 진짜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네요. 예. 책임감하고도 연결이 되고, 겸손한지 교만한 건지 그런 것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한마디 더 네, 말씀드리면 제가 날 수 있는 새가 절대 아니었어요. 날씨는 새가 절대 아니셨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예. 저는 알 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만약에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의 미국 부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미국 네, 부자들하고 액세스 연결이 안 됐다면 네, 과연 내가 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내가 날 수 내가 지금처럼 내가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네, 영어를 할 수 있었고 네, 미국 부자들의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자원으로 액세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으로 그 리그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야, 그 대표님 항상 말씀하셨던 그 소비자잖아요. 어디다 돈을 쓰는지.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도 음,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또 중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은데 네,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요 네, 차이에 딱 요 차이, 요 자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음, 자원이 근데 있고 없고 차이가 일단 1순위예요. 음, 자원이 이제 그냥 얼핏 들었을 땐 자원을 누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진짜 소비자가 되심으로써 대표님이 투자를 하심으로써 자원을 얻게 되신 거잖아요.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운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볼 수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네.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그 진짜 투자를 하신 게 진짜 운이네요. 그게 그리고 신의 왜? 한 수네요, 진짜. 왜냐면 네. 제가 그 운은 처음부터 내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만약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내가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저 말레이시아 갈게요. 저 미국 가기 위해서 네. 말레이시아 가서 1년 어학연수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내가 미국 가려고 하다가 미국에 가는데도 네. 그렇고 말레이시아 가는데 다 돈이 들고 미국도 계속 이 비자가 안 나오고 비자 매번 신청할 때마다 그때 중국 돈으로 비자 신청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여러 번 비자 신청해가지고 계속 안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 네.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못 해줄 수도 있지만 가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랑 내가 안 살았고 저희 어머니랑 살았잖아. 어머니랑 산 것도 아니야. 저희 어머, 어머니가 중학교 해주셨잖아요. 네. 이후로 저희 네. 어머니만 저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했어요. 음, 어머니가 서포트 해주신 거죠. 중학교 1학년 전인가 5학년 전인가 어쨌든 내가 한 네. 12살 전까 12살까지는 친가집에서 그게 아버지 돈이든 뭐 누구 돈인지 어쨌든 아버지 쪽에서 서포트를 저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모두 다 저희 어머님의 서포트였어요. 그게 대표님께는 굉장한 운이었네요, 그게 진짜로. 운이라는 거. 근데 왜냐하면 근데 어머니께서 진짜 계속, 네.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웬만한 자기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못 보내요. 그게 못 보내죠. 말레이시아든 그게 영국이든 그게 뭐 호주든 미국이든 못 보내요. 유학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외국인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여기 한국에서 외국인이잖아요. 한 외국인 심지어는 외국인이. 그쵸. 음, 한국에서 한 외국인이 자기 자녀를 호주에 유학을 이렇게 보냈더 옆에서 다 놀래요. 진짜 놀래면, 진짜 이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 이게 저희 어머님은 알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레버리지예요. 아, 남의 돈을 사용해서 어때요? OPM이죠. 남의 돈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투자가 된 거예요. 다 빌려서 저는 갔거든요. 네, 네. 야, 그게 그래서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의 책임감이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죠. 그대로 저도 원래 훈련된 그런 책임감에 대한 기질이 있는, 근데 가만히 음, 따져보면 누구나 다 책임감의 기질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더 네, 스트레칭 돼가지고 얼마나 더 늘려가서 얼마나 더 확장되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형이야. 그러면 내 동생이 있으면 동생에 대한 어렸을 때 책임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구나 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있고 심지어 고아더라도 내가 엄마 아빠 있으면 그 양 엄마 아빠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책임감인데 그 책임감이 얼마나 오지랖 넓게 극단적으로 개발이 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야, 사회에게. 근데 그 책임감이 더 극도로 개발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겠죠. 야, 네, 네, 예. 근데 저는 음,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질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또 시너지 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뭐 저기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세미나라든 이런 데 연결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미국 부자들이 또 전수해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23살 때 그게 마인드가 들어오면 그 언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종교로 또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또 책임감이 엄청 컸죠. 물론 한국에 와서도 그게 계속 연결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나처럼 안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음, 40대, 50대, 40대들 특히 그래서 그때 내가 먹튀도 당하고 내가 뒤통수 맞은 게 얘네들은 네, 그 체계가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네, 다르죠.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죠. 자기들 분명 나한테서 엄청 많은 혜택과 뭐 이런 경제라든가 다 성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나중에 이기고, 딴 말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또 깨닫고 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항체가 또 생긴 거죠. 예,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이렇게까지 믿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내가 상세하게 표현을 하면 그때 좀 이해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네, 네, 이거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상대방 이해한다고 이게 되는 게 그 사람께 아니죠. 이건 그냥 그 사람한테 이론일 거예요. 그래서 네, 직접 제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맞아요. 그래서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키워드와 음, 당신이 지금 나랑 똑같은 키워드를 당신이 알고 있는 키워드랑 내가 말하는 키워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아는 게 아닌 예, 거죠. 타인을 도와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을 도와줘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함유된 어떤 그 속성과 그 음, 사람들 단순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음, 그냥 자기 어떤 삶에 비춰서 자기 삶의 경험하고 이게 연결됐을 때 타인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을 때랑 음, 그냥 다른 거예요. 똑같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키워드를 쓰고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이 중요한 걸 누가 몰라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중요한다는 그 중요성과 일반 음, 사람들 부동산을 중요하다 그 중요성과 같은 음, 부동산의 말을 얘기해도 부동산에 대한 키워드를 아는 것들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 키워드를 깊이 디테일하게 배워야 되는데 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다병이 있어요.
음, 저 키워드 부동산 하면, 그래, 부동산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음. 하면 웬만한 사람들도 그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알죠. 근데 네,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요. 왜? 부동산 거래도 안 해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 깊은 어떤 그 안에 어떤 디테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어디서 유튜브에서 들었던 거 어디 머릿속으로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은 부동산 키워드 쓰고 같은 어떤 원칙을 얘기하면 같이 우리가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 거를 먹튀해서 콜드콜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콜드콜을 그 사람이 콜드콜 얘기하는 거랑 내가 콜드콜 얘기해서 내가 내 수강생들을 콜드콜 가르쳐 주는 거랑 제 거를 먹튀한 사람이 수강생을 콜드콜 가르쳐 주는 건 같은 콜드콜이 아닌 거예요. 네, 키워드가 콜드콜을 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분탕질하고 먹튀해가지고 지들이 뭔가 뭐 콜드콜 더 싸게 가르쳐 준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네, 거기에는 키워드가 서로 음, 여기에 대한 이 키워드의 무게도 다르고 네, 그냥 이 콜드콜이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음,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저기도 네, 콜드콜하고 저기도 콜드콜 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할까? 그냥 가격을 보고 더 싼 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롤스로이스가 왜 일반 그냥 현대 그런 모닝 이런 것보다 왜 몇 네, 배, 몇십 배가 비쌀까? 그게 그런 거예요. 같은 차면 그냥 굴러가면 다 차가 아니냐, 자동차가 아니냐, 이렇거든요. 롤스로이스의 스토리에 대한 키워드와 모닝이라고 하는 현대 모닝인가? 기아가 모닝인가? 어쨌든, 그, 거기에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스토리가 그 안에 키워드가 다른 거예요. 롤스로이스 의미하는 그 키워드와 그 같은 자동차인데 그 브랜드 자체의 그 배지가 그냥 그 마크가 상징하는 게 아예 다르고 그리고 그걸 소비했던 소비자들의 어떤 삶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물건이 비싸다 넘어서는 의미가 그렇죠. 차가 있는 거를 굴러간다, 안 생각해서 굴러간다. 콜드콜로 뭐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뭐 거절 처리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 아예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더 싼 걸 자꾸 찾냐? 더 싼 자기가 걸, 있는 거 안에서, 예, 그쵸? 그게 정확하게 더 싼 걸 찾는 이유는 자기 네, 수준에서 어쨌든 더 싼 게 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부자들의 마인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영원히. 네. 부자들은 음, 무조건 더 비싼 거를 좋아해요. 무조건 더 비싼 걸 좋아해요. 음, 그리고 비싸게 또 팔아요, 부자들은. 부자가 부자 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완전 생각이 달라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그냥 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있긴 네, 해요. 전 근데 날 수 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네.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 예. 제가 지금 음. 지금 PD님도 사실 운이 되게 좋은 사람. 저도 사실 되게 좋죠. 어떻게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PD님. 이게 예.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네, PD님도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고 운이 되게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운 네, 좋다라고 하는 거 뭘 의미하냐면 네, 내가 그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운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호주에서 뭐 예를 들면 네, 애덤 조우라든가 이런 사람 그리고 그때 네, 세미나로 연결 지금 트럼프라든가 로버트 네, 키오사키라든가 안소니 로빈이라든가 이런 거인들을 내가 실제로 세미나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세미나에 초대돼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을 몰랐어요. 이게 가짜인 줄 알았겠죠. 음,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런 자원하고 내가 어나더 레벨로 갈 수 있는 당장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생각을 그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자원으로 액세스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운이라는 음,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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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근데 제가 이제 또 느낀 거는 대표님은 되게 기회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되게 간절하시고 진심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졌네요. 그런 그런 것들이 대표님, 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더 찾아오는 그런 운이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게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회가 소중한지 알았을 때 대표님은 모든 것들 보고 계시다가 놓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네. 내가 어, 운이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근데 대표님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표님도 사람이신지라 뭔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 아니면 뭐 실수를 했거나 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게 됐든 작은 게 됐든 그랬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대표님이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신념에서 어, 대표님 스스로를 정비하시고 어떻게 다시 옳은 방향으로 끌어가시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대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대표님 제가 안에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잘못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네, 제가 뭔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내가 많이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많이 틀렸다는 네, 뜻은 내가 내 선택이 네, 옳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음, 예, 근데 내 네, 선택은 옳지 않았는데 내 방향은 옳았어요. 음, 선택은 옳지 않은데 그러니까 방향은.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창업하는 방향으로 들어왔어요. 네,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창업하는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빚을 져야 되거든. 네, 예를 들면. 그리고 네, 내가 뭐 전 여친이랑 헤어져야 돼요. 네, 예. 왜냐면 갑자기 예를 들면 뚝 끊겼어. 현금 흐름이. 네, 현금 흐름이 네, 원래 창업하기 전에도 없었지만 현금 흐름이 뚝 끊기면 네, 어쨌든 빚이죠. 네, 경제가 뚝 음, 끊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많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어떤 사람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는지를 보면 예, 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내가 방향은 창업으로 들어왔어. 네, 근데 창업하면서 나는 이게 이 프로젝트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갔고 그 안에 네, 소소한 게 되게 많아요. 소소한 거. 나는 이 사람이 음, 끝까지 간다고 생각, 이 사람한테 투자했다거나.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이걸 네, 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전략도 해봐야 되겠다거나. 예, 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작년으로 예를 들면 돌아가 볼게요. 네, 2023년으로 돌아가 보면 2023년도에 저희가 어디에 좀 더 집중했냐면 마케팅에 좀 더 집중했어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신사임자도 찾아가고 막 어쨌든 네, 유튜브 마케팅을 좀 더 잘해보자고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그러니까 창업 안에 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선택들 중에서 내가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제 직원들을 이렇게 콜드콜 좀 시키기 위해서 고용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갑자기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니까 콜드콜이 아닌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는 네, 이게 업종을 마케팅 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업종을 마케팅 쪽에 돌렸는데 이 친구는 원래는 콜드콜 그래도 좀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내가 고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케팅에 내가 딱 돌렸을 때 이 친구도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또 마케팅의 트렌드다 보니까 그게 돌렸을 때 내가 딱 해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 친구를 네, 마케팅 쪽에 돌린 게 아니라 계속 콜드콜 시킬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음, 있죠, 예를 들면. 네, 네, 예, 사람 쓸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네,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물장사 뭐 이런 어떤 저 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제 고객들이 거기에서 좀 불리한 어떤 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 고객층들이 되게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컨설팅만 해주는 이런 줌에서 그냥 네, 강의하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얘네들을 자극시키고 푸시해도
네, 예전보다 수강생도 많고 네, 가격도 훨씬 높은데 이 네, 사람들 변화되는 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건 진짜 돈을 빵빵빵 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네, 차라리 옛날에 내가 했던 게 사실 차라리 더 많이 벌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어떤 게 했냐면 365일 동안 1대1로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줌이 나오고 바뀌고 이러면서 내가 그거를 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다 일일이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해봤는데 아 그게 안 되니까 아 내가 이 물장사 하는 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나랑 직접 연관시켜가지고 내가 직접 이게 화장품 회사를 찾아서 화장품 회사하고 또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러브콜이 왔어. 네, 네. 그래가지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나를 진짜 인정해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내가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뺏긴 끔찍해서,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이걸 명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새끼처럼 컨설팅 해주면은 음, 화장품도 이 사람들 어째 고객들도 잘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데이터가 쌓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네, 하나는 화장품이 있고 하나는 내 컨설팅이 있단 말이에요. 내 네, 코칭이 있어요. 네, 세일즈 쪽에 이게 내가 얘네들 네, 가르치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화장품에서 예를 들면 뭐 배송이 좀 늦다거나 아니면 화장품 네, 뭐 업체에서 뭐 자꾸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월급이 15일인데 갑자기 30일로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또 30일이라고 했다가 또 한 달이 미뤄진다거나 네, 예를 들면 화장품 업체에서 나오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변동성은 나는 내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원래 컨설팅 비용을 엄청 많이 받던 것도 이 사람들이 얼만큼 화장품만 구매해도 내 컨설팅 받게끔 내가 그때 했었거든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화장품 매출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고, 거기다가 컨설팅의 원래 비용은 거의 대부분 저한테는 마진인데, 화장품 쪽으로 네, 다 넘어가다 보니까, 화장품 음, 회사가 난 잘 되는 것도 난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 회사가 잘 되는 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화장품 회사가 변동성이 있어. 오래된 회사도 아니야.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고객들의 만족도가, 불만족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딱 3개월 내가 해봤거든요. 딱 3개월. 딱 네, 3개월 했는데, 네, 회원 수를 내가 그때 매출을 5천만 원인가 했어요. 네, 네, 5천만 원 했고, 아마 한 2, 30명이 있었을 거예요, 회원이. 네, 근데 2, 30명 가지고 내가 어쨌든 내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과 이 화장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내 새끼처럼 좀 키우려고 했는데 네, 화장품에서 생각보다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동성 그 문제들, 네,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내가 듣고 하는 거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네, 거기에 집중을 계속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니까, 마진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너지가 뭐 나는 어떤 뭔가 나한테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고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마진은 거의 뭐 10분의 1로 어,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마진이 적다 보면 어때요? 회사 자체가 네,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겠지만 근데 10분의 1 줄어들어도 내가 비전이 보이면 장기적으로 음, 보면 나는 뭔가 하나를 하면 오래 지속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전이 안 보여. 음,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건 그 회사의 대표진이라든가 그 회사를 구성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비전이 나와 내가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나, 대표가 좀 약간 좀 나랑 음, 비슷한 면도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성실해요. 그래서 음, 난 성실한 그 한 면을 보고 가는데 근데 대표라고 하는 거는 성실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이야, 있어야 돼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적어도 브랜드, 마케팅, 이런 어떤 디테일한 전략이 있으면. 그- 그러니까 음, 저는 약간 철학이 약간 애플처럼 테슬라 같은 철학인데, 네, 같은 철학이 안 맞아요. 음, 예.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을 그냥 다 들여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품도 판매할 때 제품의 숫자가 다양하면 뭘로 마케팅할지 그것도 다 분산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컨설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잘 모르면 나한테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 동업이죠, 어떻게 보면 동업. 그러니까 네. 화장품 업체랑 동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도 저한테는 선택인데 틀린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네. 창업 과정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창업 과정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음, 틀릴 수 있어도 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결국엔 제가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다시 시작했냐? 네. 아, 내가 진짜 돕고 싶은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음,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돕는 방향에서 내가 과거에 대한 10여 년 동안 내 데이터를 내가 뽑아봤는데, 그 데이터를 뽑은 중에서 내가 성공시켰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나랑 티카타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더라고. 나는 일단 이걸 하나를 봤고, 그럼 이 하나를 네, 봤으면 이 성공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했는데 그 다시 시작한 거에 있어서 사실 저를 어때요? 모두 다 어때요? 위기 속에서 모두 다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 원동력이 저는 다시 돌아오면 또 뭐였어요? 또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고객. 예. 그리고 맞아요. 그 책임감이 있죠.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단순히 그럴싸하게 내가 상품을 뭐 대충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뭐 저렴하게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만 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잘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고객이 나처럼 이런 위기들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보면 이 사람들하고 내 사이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은 맞았어요. 내 새끼처럼 키워야 돼.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내 고객층들이 대부분 화장품 판매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왜 네. 이렇게까지 결단했나를 보면 그때도 고객이었어요. 네, 네, 왜냐면 고객들이 다른 네, 회사에서 정당한 거래를, 그러니까 부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 회사에 또 그 회사에도 운영한 조직들 있잖아요. 네, 그 조직들의 그 우두머리들, 그 기득권자들이 네, 개미들의 돈을 완전 싹 다 빨아먹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아주 치사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다 보니까 고객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고객의 입장에 생각해서 더 나은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내 생각처럼 또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든 어떤 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제가 결국에는 해낸 게 뭐였냐면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 틀린 거에서 내가 또 뭘 배웠는지 예. 그리고 왜 이게 잘 굴려가지 않았을까를 난 또 끊임없이 내가 또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 파악한 것 중에 뭐가 또 한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냐면 네,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쓰거나 뭐 영양제를 먹거나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네, 신발을 산다거나 할 때 네, 우리가 원래 구매자들은요 가지고 원래 네, 자기가 쓰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브랜드를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쉽게 네, 갈아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카톡을 원래 써요. 근데 네, 카톡을 쓰다가 갑자기 뭐 워츠앱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앱이 나왔어요. 네, 한국엔 워츠앱 잘 안 써요. 네, 한국엔 카톡을 보통 써요. 근데 네, 워츠앱이 외국에서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막 검증된 것도 워츠앱 써라고 하면 한국에서 안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원래 내가 하자는 네, 외국에서 검증되지도 않았던 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내가 만들었어. 네, 동업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화장품을 내가 갈아타라고 했어. 아, 그러면 갈아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환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전환 비용. 그러니까 전원 전환 비용. 비용도 내가 계산을 안 해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내가 돈을 잃고 시간을 잃다 보니까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창업은 창업이라는 방향은 올랐어요. 방향은 맞지만 방향은 선택한 맞았어요. 네, 방향은 맞았는데 그 사이에 수백 번의 어떤 실패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어느 누구도 매뉴얼을 나한테 갖다 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음, 갑자기 야, 너 전환값이 이게 되게 비싼 거니까 전환하지 마.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멘토링을 해가지고 딱 나도 누군가하고 티카타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네, 사람이 없이 내가 뭔가를 저지르고 배웠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네, 저지르고. 아, 이게 네,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 진짜 내 고객들 도와주는 게 이게 아니구나. 왜? 내가 화장품을 설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들이 판매를 더 빠르게 하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전략적으로 고객의 소통 능력, 심리를 통해서 그걸 판매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화장품 뭐 기능이라든가 화장품 언제 월급을 주는지, 음, 예, 화장품 뭐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 있고 이런 부분들 컴플레인이 있고 왜 주문했는데 늦게 오거나 뭐 어쨌든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뭐 회사에서 뭐 저쪽 회사에서 또 뭔가 분탕질하고 또 먹튀했다거나 뭐 회사 안에서 또 네, 먹튀야 뭐 그런 음, 되게 골 때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예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네, 창업하면 안 돼. 근데 네, 저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음, 골 때리는 문제가 모두 다 음, 분산이 돼요. 그러면 음, 내가 일반 사람들이 돈 벌려고 나를 이제 어쨌든 찾았는데 골 때리는 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음, 너무 굵게 가요. 너무 이게 창업하다 보면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건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분산이 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제가 3개월 딱 하고 딱 샷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예, 리셋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어쨌든 지금의 제가 있듯이 그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핵심은 티카타카였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주문하고 있어요. 주문하고 네, 있지만 줌 강의가 제 메인이 아니에요. 일주일 것도 이게 메인이잖아요. 원래는 제 네, 메인이 줌 강의였어요. 화요일하고 네, 목요일하고 토요일 예전에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화, 목, 토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음, 예, 지금은 줌 강의도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네, 예, 그러면 뭘 주로 하냐? 진짜 고객들이 날 찾아왔을 때 얘네들 대가집을 한 사람들 안에서 나랑 1대1로 그냥 같이 거의 살 정도예요. 같이 그냥 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있으면 계속 티까타까 하는 거예요. 그게 1대1이에요. 1대1 프라이빗 레슨인 거예요. 1대1 프라이빗으로 내가 1대1로 티카타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 사람의 맞춤형이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지난 14년 동안 내가 많은 틀렸던 것들을 이 네, 사람 틀리지 않으면서 다른 쪽으로 실험해서 틀리게끔 해가지고 어쨌든 그 시너지를 내게끔 하는 게 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네, 네, 이게 저한테는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네,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성공시키고 있는데 음, 효과가 너무 좋아요. 어, 효과가 그, 너무 좋죠. 예, 지금. 그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대표님께서 진짜 하나 짚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대표님이 그동안의 경험치와 대표님의 노하우를 1대1로 맞춤형으로 알려주시니까 진짜 이거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콜드콜은 그냥 강의로 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음, 음, 콜드콜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이 음, 이 사람이 말빨이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음,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또 퀸즈 대학이 있거든요. 제 지난 네, 14년 노하우와 그 강의와 제가 했던 네, 모든 이런 데이터를 네, 온라인 대학으로 만들어 놨어요. 1대1 음, 코칭 받는 사람들은 음, 그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저희 1대1 코칭 받아요. 음, 그래서 퀸즈 대학에서 섞어서 받다 보니까
네, 내가 매번 1대1로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대신 퀸즈 대학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퀸즈 대학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맞춤형이 필요해요. 그럼 또 맞춤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1대1 신청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1대1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20분, 30분만 해도 되는데 막 1시간씩 넘어갈 때도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네, 이제는 좀 돈 벌어봤던 사람들을 이제 받으려고, 내년부터. 왜냐면 돈을 너무 못 벌어봤던 사람들은 내가 기가 너무 많이 빨려. 돈 좀 벌어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걸 버리게 만들고 그다음 딱 추가하다 보면 서로 티카티카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돈 벌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사람이 더 감동을 받아요. 근데 돈을 못 벌어봤던 사람들은 똑같은 감동을 못 받아요. 똑같은 동기부여를 못 받아요. 예. 그렇게 가치 있는 건지 그게. 예. 왜냐면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돈 벌어봤기 때문에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는데 그 센스를 아이스강은 어떻게 더 잘 마케팅화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셀링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얘네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네, 대화 속에서 결국에는 밑바탕이 신뢰란 말이에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 4, 50대 이런 어떤 그 여성들의 이런 어떤 창업자라든가 영업사원이라 이런 어떤 그 대표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뺐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 마음을 완전 깊이 들어가지고 훔치고 완전 거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질적인 질문하고 이런 것들 다 보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신뢰감이 있어요. 그 신뢰는요, 돈 되는 신뢰예요. 돈 되는 신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똑같은 네, 제 1년 동안 1대1 코칭을 제가 365일을 지금 예전처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1년이 네, 완전 백업 플랜이 제대로 딱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뭐 보험 정도로 드러났다고 할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자원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네, 오는 어떤 새로움이라고 할까? 그 신선함이라고 네, 할까? 그것 네, 때문에 대부분 돈 벌어봤던 사람들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느낌을 못 받아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어떤 사람이 이거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4, 50대들 중에 돈 벌어봤던 사람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거든요. 음,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오면 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주는데 왜 에너지를 못 받냐? 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대부분 99%, 막 이게 99%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 줄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는 아이스강 같은 사람하고 티카타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오는 에너지와 이 사람도 같이 성장한다는 그거를 보면서 에너지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닮고 싶어 해요, 다.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존경심이 있고, 거기에는 인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략이 있죠, 무조건. 예. 네, 그리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걸 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딱 두 가지에 네, 콜드콜하고 유튜브만 딱 시켜요. 음,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인생이 변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음, 자원에서 노출된 원고와 생각과 마인드와 이런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죠. 음, 돈 벌어봤던 사람은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 벌어봐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와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돈 벌어봤던 사람 왜 다음 돈을 벌어야 사실 에너지와 건강도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다음 돈을 왜 못 버냐를 보면 네, 거기 gat혀 있어요. 음, 갇혀 있는 게 왜 갇혀 있냐면 그냥 사는 거지 살아있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사는 거예요. 특히 20, 음, 30대는 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도 돈이 없을 뿐인데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4, 50대 돈 벌어봤던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네,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더라도 그 에너지를 적정하게 좀 이게 알맹이가 있는 에너지로
인과관계 타인들하고 티카타카 하면서 이렇게 고객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나은 고객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중에는 돈 많이 벌수록 아무리 네. 부자가 돼도 살아있는 그 성장과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무조건 자원하고 연결돼야 돼요. 제가 지금 자원이 우리가 그래서 원래 P8, PCM 파운데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P8이라고 표현하거든요. P8은 네. PCM 파운데이션 리소스라고 표현해요. 그 리소스가 없으면 네. 콜드콜 해도 한계가 있고 유튜브 해도 한계가 있고 예, 그냥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서 먹튀했던 애들이 한계가 있는 이유가 그 자원을 얻는 방법을 몰라요. 그 자원을 얻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는. 음, 그거 왜 어렵냐? 네. 그동안에 습관화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따위로 쓰면 절대 제 거를 먹튀했다는 건 마음가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저를 칼을 꽂고 저한테 막 소송을 하고 저한테 막 어쨌든 제 돈을 뺏으려고 제 시장을 뺏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심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대 그렇게 했다는 그 심보는 그 사람은 절대 자원을 얻을 수 없는 심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하고 있냐면 콜드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콜드콜 파리를 하고 있는 콜드콜 교육 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콜드콜 교육 파리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콜드콜 교육 파리가 안 된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 콜드콜은 자원이 없이는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살아있게 만들고, 어떻게 그걸 돈으로 전환시키는지를 절대 몰라요. 왜냐면 자기조차도 안 되니까 콜드콜 예전에 나한테서 배운 콜드콜 그 강의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 사람 그때 제가 5년 전에 그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 2023년하고 지금이 엄청 달라졌거든요. 네. 걔네들 모두 다 그때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 똑같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원이라는 게 그 굉장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자원이라는 게 대표님은 진짜 그동안 그렇게 심지어는 대표님 실제로 말씀하시길 억지로 내가 맞추는 한이 있다고 내가 진짜 끊임없이 노력하고 억지로 맞추려고 억지로라도 비슷하게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인고의 시간들이 대표님이 지금 그게 습관이 거의 이제는 습관이 많이 되셨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어 그런 것들이 콜드콜이랑 유튜브를 하고 도대체 뭘 가지고 콜드콜이랑 유튜브를 말할 수 있냐는 게 그게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래서 네. 중간에 기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새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제일 사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네. 방향.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100년 살면 100년 사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 방향에서 절대 네. 걸림돌 되는 거는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을 무조건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음,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틀리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준 사람 나의 멘토예요. 음, 그 방향을 잡아준 사람 멘토라고. 음, 근데 왜 그 방향을 잡아준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음. 왜 그 방향을 잡아준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출처를 안 밝히나 이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거네요. 저도 제 방향을 잡아준 사람들의 세미나도 어제 끝났어요. 엊그저께인가? 예, 4일 동안 그랜카돈 마케팅 워크샵하고, 예, 세일즈 워크샵. 그랜카돈의 스케줄표에 들어가면 마케팅 워크샵, 세일즈 워크샵 들어가서 클릭하면 얼마짜리인지 나올 거예요. 네네. 마케팅 워크샵 이런 걸 왜 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왜 시간 쓸까? 그리고 그거를 왜 지금 얘기할까? 우리한테는 이게 출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처를 지금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는 거랑 내가 5년 전에 이걸 들었을 때 또 달라요. 음, 예. 그래서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는 디테일들을 얻어먹어요. 예. 예전에 내 거를 배웠던 사람 그때 수준에서 들었고 그때 수준에서 알겠지만 거기서 멈춰 있어요, 대부분. 왜 영어로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듣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제
수강생들하고 내가 그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집중을 못 해요, 보통. 음, 다 중간에 자게 돼 있어요. 왜 음, 그럴까? 물론 체력적으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음, 게 이게 진짜 나의 방향이고 이게 진짜 내 삶을 온전히 완전 내가 100살 먹을 때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경제적인 자원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경제가 우선순위 아니에요? 맞아요. 경제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려면 어쨌든 나한테서 네. 배운 사람들 무조건 경제 난 1번을 돈 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자원에 대한 방향을 일단 무조건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데 잠을 자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음, 잠을 음, 자는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원하고 연결되는 게 어렵다는 뜻이. 네. 예. 야,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PD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듣는데, 네. 제, 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얘가 대체 뭘 네.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중요한 거를 얘기 안 하면 내가 얘기 안 하겠죠. 내 시간도 쓰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걸 얘기해도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니까. 음, 그게 정확하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올바르게 하면요. 네.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내가 왜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거에서 자꾸 쉬운 선택을 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쉬운 선택했으니까 이제 중간에 그렇게 다 자꾸 분탕질하고 먹튀했겠죠. 네. 멘토의 가이드를 안 받고 받고의 차이는 음, 그냥 거기서 아마 성장이 멈추거나 성장을 계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이런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자료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하는 건 제 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성공해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성장해요. 음, 방향만 잃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위기 속에서도 무조건 올라가요. 음, 방향만 잃지 않으면 내가 음, 지금 위기고, 지금 돈 마이너스 6억이고, 지금 뭐, 음,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 뭐 내가 뭐 이렇게, 그게 방향만 올바르면요, 그게 네. 모두 다 돈 되는 스토리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위기에서도 그렇죠. 성공해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위기 때 방향이 없어요. 나,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라고는 자살하거나, 우울증 약 먹거나, 아니면 음, 술 먹거나, 담배하거나, 마약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풀거나, 아니면 음, 꾹 눌려가지고 없는 척 한다거나 음, 안에 깊은 내면에는 그게 음, 있거든요. 음, 네, 그걸 직면할 생각을 못 하죠, 보통. 음, 그래서 점점 더 프레질해지고 점점 더 깨지기 쉬운 상태로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방향이 올바르면요, 나랑 함께하는 그 방향만 올바르면, 그리고 음, 심지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랑 좀만 소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쉽게 자기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올라온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어떤 퀸즈 대학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일대일 코칭 막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저랑 티카타카 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인생에는 마치 내가 PT를 받는데 내가 PT를 안 하면 다시 원래 근육으로 원래 근력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음, 방향은 평생이에요. 예.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단기 안에 뭔가 해결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고 돈 번 다음에 정말 어려움이 많아져요. 음, 그 어려움은 그냥 더 얘기하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그 어려움은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아요. 그 뒤에 어려움은. 돈 벌어도 나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이건 돈 좀 벌어봤던 사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좀비처럼 죽어 있어요. 돈은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음, 죽은 것 같아요. 음, 내 그냥 예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두렵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 지금 이런 라이프도, 이런 편안한 라이프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음, 더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도 비참한데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 사실 희망이 있는데 희망 찾는 네. 거, 그런 게 네. 있다라는 거, 심지어 그런 거 믿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위기에서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음, 뭔가를 찾았을 때 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음, 위기를 통해서 이런 예를 들면 밖에 이런 게 딱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위기가 네, 아니면 굳이 날 찾을 네, 이유가 없어. 근데 보통 날 찾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 때 나를 찾아요. 네, 예. 위기 음, 아닐 때 나를 찾는 사람들은 진짜 음,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음, 위기 때 날 찾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 위기 음, 때 나 같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위기 네, 때는요, 엉뚱한 걸 네. 붙잡아서 위기를 더 큰 위기로 피가 만들어요. 만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위기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나마 운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위기는 아닌데 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날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정말 거의 소수예요. 음, 음. 예, 재밌죠? 야,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의미 있는 삶. 예, 결국에는 삶에 의미가 있지 않으면은 어, 돈이 많더라도 계속 행복하지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게 진짜 그게 진짜 기쁜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혼자 제 작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방향이 막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큰 생각을 가지신 어, 분하고 배워서 배움을 통해서 방향성이 얻어지는 거지 제 혼자 생각한다고 방향이 진짜 이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하면서 누군가한테 배우려고 하고 기회를 잡아서 투자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진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어, 진짜, 진짜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행운이고 되게 감사한 것 같네요. 어, 사실은 저희 커뮤니티 안에 있는 피디님들 보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자극이 되고, 좀 되게 진짜 이제 인터뷰 영상도 올라오는 거 저는 좀 수시로 보거든요. 네, 피디님들께 이제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올라온 것도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저 되게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 이런 피디님들 또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몰랐었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거 야, 일찍 이제야말로, 깨달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감사하다는 거를 진짜 요새 진짜 너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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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진짜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저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고,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키워드는 파킹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는데, 이제 대표님의 그런 스토리들과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해주시는 자원,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방향성, 내가 선택이 틀리더라도 방향을 옳게 가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어,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항상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연결되고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 다시 한번 되게 좀 감탄하면서 오늘도 되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